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이 미국 제재에 대항해 협력해야 한다며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이 서로 무기 기술과 외화 교환 등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시도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9일 모주타나 졸루르 이란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위원장이 한성주 주이란 북한 대사를 만나 미국의 잔혹한 제재에 맞설 제재국가 모임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한 대사가 이란 무역청장을 만나 양국이 합동무역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북한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이 같은 협력이 양측 거래의 상호 상승 효과를 노린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ran has hard currency because of its oil, and North Korea needs hard currency, and North Korea is really good at smuggling. So they can help Iran by smuggling, and Iran can help them by providing hard currency.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무기 개발을 위한 교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기술과 돈을 맞바꾸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was a barter relationship where it may have been economic benefits provided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developments on missile and perhaps nuclear.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군사적 관계 외에도 두 나라는 경제적 관계 역시 확대하려고 하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협력 발표에는 북한의 석유 확보가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는 긍정적 효과를 노리고 협력 강화에 나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제재 부과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United States can say, look at these two rogue states. They're cooperating. They're going to be engaging in more military exchanges. They might cooperate in the nuclear field. That's dangerous. We have to be tougher on them.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 두 나라가 협력하며 벌이는 제재 회피 활동에 더 주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관련 능력을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영내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9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들의 의도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 어쇼 방어 시스템 배치를 추진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철회했으며 새로운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또 북한을 비롯해 최근 중국도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영내에서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식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이들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더 큰 글로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된 영내 사각 안보 협력체 쿼드를 언급하고 어느 나라든지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로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의 동향 감시 임무를 맡고 있던 미국 육군의 첫 제트 정찰기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육군 소속 CL-600 아르테미스 정찰기가 9일 한국 수도권 일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CL-600 계열의 정찰기는 지상 전차와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포함해 해상 선박 움직임까지 군 전반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에서 자주 출격했던 기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소식통은 주한미군 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이 대북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CL-600 계열 정찰기까지 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으며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동향과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둔 정보 수집 비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 등은 2015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인과 딸 등 다른 가족들이 북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대 중국 옌벤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던 김동식 목사는 2000년 1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이후 고문에 시달린 김 목사는 이듬해인 2001년 2월 평양에서 고문 후유증과 폐쇄 공포증 등으로 사망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목사의 아들과 남동생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지난 2015년 3억 3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 목사의 부인과 딸,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은 8일 제출한 소장에서 김 목사의 죽음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심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피해 등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면서 재판부가 북한 정권의 김 씨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배상, 변호인 비용 등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로는 북한 정권과 이를 대표하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을 지목했습니다. 앞선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한 추가 소송인 만큼 다시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이번에도 억 단위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 주권 면제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시 소송이나 조만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가족 등의 북한 상대 소송도 같은 형식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란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2015년 김 목사 아들이 제기한 대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가 맡았는데 톨친 변호사는 VOA에 김정은 정권의 은닉 자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are remaining ever vigilant, looking for North Korean assets. The North Koreans are masters at hiding money and obscuring transactions, offshore companies and shell companies, in order to hide their transactions.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불법적인 석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지난해 매각했는데 선박 매각 대금은 북한 정권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한 번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 측에 패소를 명령하게 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발생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열고 예상치 못한 태풍 피해로 부득이하게 국가적 연말 투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9일 정권 수립 72주년에 앞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 때 경제 실패 인정에 이은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검덕지구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이 철강이나 건설자재, 군수물자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로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면서 이곳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북한에 큰 타격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연말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홍수와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김 위원장의 경제난 인정 태도는 재난 국면이 자신의 지도력에 입힐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자신의 책상에 놓인 책들을 공유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표지 등 7권의 책 표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북한 관련 서적은 미국의 추리소설인 평양의 이방인과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기자의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작,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가 펴낸 북한 체제 분석 저서 비커밍 김정은을 비롯해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정치이론서 브리징 더 디바이드 등 4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